대중매체는 연애를 인생의 목적인 양 묘사하거나 게임이나 놀이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을 상품처럼 취급하거나 극단적인 예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예도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은 세간의 경박한 풍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휩쓸려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왜곡된 어른 사회를 반영하고 젊은이의 진정한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장사입니다. 그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청춘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이입니다. 매스컴에 의해 춤추고 조정되는 인형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불쌍합니다.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세요. 연애만 잘 되면 다른 일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연애 지상주의가 된다거나 더욱 깊이 빠져들어 상처를 입어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연애론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저명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범함이고 상식이며 도리다. 청춘 시기, 사회에 나가는 시기, 결혼할 시기 등 인생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연애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대부분 환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환상이 아닙니다. 공부의 불꽃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궤도가 없어도 안 됩니다. 궤도를 타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집도 토대를 아무렇게나 만들면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쌀도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홀히 한 것만큼 결과는 부실합니다. 아직 사회에서 생활을 꾸려 나갈 수도 없으면서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해낸다. 그렇게 노력하는 당신이야말로 장래의 훌륭한 드라마에 걸맞는 자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꽃 피워야 할 소중한 싹을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연애에만 매달려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상생활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노력은 힘듭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연애에는 설렘이 있고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일상은 재미없으니까 하고 가야 할 궤도에서 벗어나 연애에 뛰어든다 해도 그것은 결국 도피입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은 꾸고 있을 때는 정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로 도피한다 해도 실제로는 즐거운 일만 계속될 리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자신한테서는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한 채로 있으면 아무리 가도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인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크게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충분히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장과 가능성을 희생하고 연애를 해도 절대로 행복은 없습니다. 나를 충분히 살려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진짜입니다. 10대에는 아직 시야도 좁고 자신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을 찾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연애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연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것에서 도피하려고 연애를 하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신뢰가 됩니다. 초조해 하지 마세요. 아직 젊습니다. 지금은 나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연마해야 합니다. 여성의 참된 행복은 40대부터 그 승부가 결정납니다. 이 세상에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잊고 내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진정으로 한 사람의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인간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대되는 법입니다. 더욱 강하고 더욱 높게 그리고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연애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걸맞는 연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연마한 만큼 장래 훌륭한 마음의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서 전지입니다. 사덕이란 1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2에는 주군에게 충성하라, 3에는 친우를 만나면 예의가 있어라, 4에는 열등한 자를 만나면 자비로우라고 함이니라. 1에 부모에 효도하라란 설사 어버이가 사물의 도리를 모르더라도 나쁘게 말하더라도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좋지 못한 얼굴을 보이지 말며 어버이에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생각하며 하다못해 해드릴 일이 없으면 하루에 두세 번 웃는 얼굴로 대하라 함이니라.
이에 주군을 만나 충성하라란 조금도 주군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군에게는 결단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라. 3회는 친우를 만나면 예의가 있으라란 벗으로서 하루에 10번, 20번 오는 사람이라도 천리, 이천리를 온 사람과 같이 생각하여 예의를 조금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4회 열등한 자에게 자비로우라고 함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의 자식과 같이 생각하여 불쌍히 여겨 자비로우라. 이것을 사덕이라 하느니라. 그와 같이 행동함을 현인이라고도 성인이라고도 하느니라. 이 사덕이 있으면 다른 일은 잘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자이니라. 어서 1526쪽 우에노 전 어소식. 자, 화강신문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 끝까지 믿는 창가의 인간교육을 넓히고 싶다. 스페인의 명문인 알칼라 대학교는 창립한 지 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곳에 창가 교육의 이념과 실천을 연구하고 교육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2019년 2월에 문을 연 이케라 다이사쿠 교육과 발달 공동연구소다. 알칼라 대학교가 이케라 선생님의 교육 사상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아나벨렌 가르시아 바렐라 부소장에게 들어봤다.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다. 창가 교육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교육학부 교수로서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바로 이케라 박사가 쓴 교육 저서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평소부터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하고 고민하던 차였는데 그 책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페인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지식 습득에 편중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의 증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 괴롭힘이 횡행하는 가운데 인간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어떤 변화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던 저에게 이케라 박사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해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후 이케라 박사의 여러 저서를 읽으며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창가 교육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 소카 대학교와 간사이 소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창가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제 인생관과 교육관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복이란 그때부터 당시 교육학 국장이던 알레한드로 이보라 소장과 함께 이케라 선생님 저서를 연찬하는 한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창가 교육의 이념을 실제로 적용한 수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수업 이름도 행복을 위한 교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상호 대화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탐구하는 체험형 수업입니다. 예컨대 첫 수업에서는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수업을 수강 신청했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전까지 교육 실습을 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교육 현장 사이에 간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서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함께 묻고 탐색하는 과정을 중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높아졌고 수강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보라 소장과 함께 소카 대학교를 재방문했습니다. 창가 교육을 탐구하는 속에 미래의 교육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열쇠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알칼라 대학교는 이케라 박사에게 명예교육학 박사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에서 가르시아 바렐라 부소장이 추천사를 낭독했습니다. 창가 교육의 창시자인 마키쿠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을 언급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인간성을 심화하고 꽃피움으로써 얻어지는 충실감을 의미합니다. 행복이란 문제나 고뇌가 전혀 없는 이른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조리 이뤄낸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눈앞의 과제나 고민에서 해방돼 모든 것이 생각대로 펼쳐지는 표면적인 상황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이케라 박사의 교육 철학에 지향하는 바는 인간이 본디 가진 힘을 배양하고 개인이 진정으로 행복을 실감하는 가운데 같이 창조할 수 있는 인생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케라 박사가 진정한 행복이란
가치 창조하는 인생에 있다. 가치 창조란 단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기에 의미를 찾아내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힘을 뜻한다고 말한 대로 몸소 실천한 모습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알칼라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행복을 위한 교육 수업이 개강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강한 졸업생 대부분이 현재 스페인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업 덕분에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 사명이 교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는 소감을 들려줄 때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2019년 6월 이케라 다이사쿠 교육과 발달 공동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이케라 사상을 연구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참가 교육의 연구회나 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평화를 위한 문화, 대화의 힘,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정기 간행문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가의 인간교육을 실천하는 스페인 SGI 교육부 멤버와도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알칼라 대학교 교육학부에 스페인 정부가 인정한 공식 석사 과정으로 가치 창조를 위한 교육 혁신 코스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교수 20명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에서는 이케라 박사의 인간교육 사상이나 마키코치 선생님의 교육 실천 등을 대화 형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내에는 아직까지 참가의 인간교육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 참가의 인간교육에는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늘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대해 인식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끝까지 믿어주는 데 뿌리를 둔 교육 실천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케라 다이사쿠 교육과 발달 공동연구소에서는 교육 실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들뿐 아니라 박사과정에 진학한 대학원생 중에도 참가 교육의 실천 분석을 연구 과제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르시아 바렐라 부소장은 지난해 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참가학계 교육본부 대표와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지요. 그 자리에서 교육본부 멤버가 40년 넘게 써온 교육 실천 기록 분석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든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참가 교육이라고 외치더라도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토피아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참가 교육학은 그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실천을 위한 교육학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념에 대해서도 교사 스스로가 다양한 상황, 특히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제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아이들을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고 한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창조의 지혜를 발휘하는 지속적인 실천 속에 참가 교육은 구현될 것이고 주변에서도 비로소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학기 교육본부가 관철한 인간교육의 궤적을 담은 실천 기록은 앞으로 교직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대에게 유익한 지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케라 사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집니다. 참가학회가 실천하는 가정교육 간담회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이를 돌보는 아빠와 엄마, 조부모, 교육 관계자 등이 떠안고 있는 고민이나 불안, 걱정거리 등을 자유롭게 얘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학교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이케라 박사도 아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교육자와 보호자가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스페인에서는 그러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해나 비판이 때때로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교육 간담회와 같은 모임은 교사와 학부모가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스페인에서도 그와 같은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리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망을 들려주세요. 향후 이케라 박사의 인간주의 교육 사상이 점점 요구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AI나 디지털 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라고 해서 인간관계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의 부조화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민족 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 지리에서 출발하는 인간주의 가치를 교육 현장 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45분, 저녁 근행을 3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73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57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53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48일차, 광포 대확대의 기원 49일차, 신신금원의 기원 28일차, 사제 직결의 기원 14일차를 올렸고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한 수면 1일차, 그리고 새벽 운동 2일차, 부모님께 문안 인사 43일차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